반갑습니다. 문송 IT입니다. 이번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이 70회 기능장 시험이 2주 정도 이제 남은 시점인데요. 아마도 수험자 여러분들은 필답하고 실기 준비로 굉장히 바쁜 나날을 아마 보내시고 있을 시기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날씨까지 더웠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험 보는 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 디버그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좀 더 오늘 내용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좀 더 심화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 언어나 이런 코딩의 세계에서는 디버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PLC를 다루면서는 분명히 디버그 기능이 있긴 있는데 잘 안 쓰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긴 하는데 일단 코딩 세계에서 디버깅이란 것은 어쨌든 간에 잘못된 부분을 찾는다든가 실력 있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버깅을 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개발자로 더 나은 개발자로 성장하려면 디버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든가 이 디버깅과 관련된 이 굉장한 유튜브 영상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만큼 디버깅은 코딩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다음에 시스템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짜기 위해서도 반드시 디버깅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는 기능장 시험 정도에서는 이제 디버깅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육안으로 검사가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버그라는 훌륭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쓰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디버그를 또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XG5000 같은 경우는 디버그 기능이 이렇게 썩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잘 써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디버그를 시도를 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동작을 하지 않아서 그냥 짜증나서 그냥 포기했던 아마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디버깅을 꼭 해야 되는지 PLC 프로그램에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 PLC 초보자들은 이 디버그 기능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프로그램을 일단 기능장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능장 시험에 이렇게 스텝 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가 않아서 충분히 육안으로도 이제 코딩의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프로그램이 양이 커지게 되면 이제 육안으로는 어렵죠. 그런데 초보자들한테는 제가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전체를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게 눈으로 디버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가장 간단한 심플한 프로그램도 이 디버깅 단계를 거치면서 스텝당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면은 디버깅 기능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고급 유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운 복잡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원하는 대로 답이 안 나올 때 왜 그 스텝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육안으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나 CPU 성능에 따라서 엄청난 스캔 타임을 가지고 있으면은 육안으로 문제를 따라가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디버그라는 툴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시킬 디버그는 XG5000에서 사용하는 이제 디버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썩 디버그가 XG5000 디버그가 성능이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문제를 찾는데 어느 정도 잘만 이용하면 어느 정도 유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소개만 하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G5000의 디버그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짰는데요. P0 값이 입력이 되면은 M on 값을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P1이 입력이 되면은 이제 이 D0 값을 뭐 초기화시키는 이 정도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조건이 그 M1이 P0 값이 입력이 됐을 때, 여기는 그 스캔 터글이라 해가지고, 시스템 변수를 하나 썼어요. 매 스캔마다 0과 1이 번갈아서 들어옵니다. 0과 1이 번갈아 들어올 때, 만일에 내가 그 P0 값을 ON을 시켜놨다면, 이 조건이 완성이 된다면, 이게 서브루틴으로 테스트라는 함수를 콜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메인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 서브리튼이라고 이제 정의된 이 부분, 여기 맨 밑에 리턴이라고 된 부분이 이 테스트라는 서브루틴이 되겠습니다. 테스트. 라는 서브루틴을 콜을 하는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능장 시험을 보면서는 이 서브루틴이라는 것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서브루틴이라는 기능을 굳이 집어넣은 것은 여기 이제 그 디버그 기능 중에 스텝 인, 스텝 아웃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스텝 인, 스텝 아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콜이라는 명령어를 만났을 때 스텝 인을 하게 되면은 이 안쪽으로 테스트라는 안쪽으로 이 디버그가 커서가 이 단계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스텝 아웃이라는 것은 이 서브루틴을 중심으로 서브루틴을 벗어나서 이 메인 루틴으로 다시 원위치 하는 것을 서브루틴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서브루틴을 벗어난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서브루틴이죠. 만일 여기까지 커서가 디버그가 진행을 했다가 스텝 아웃을 하게 되면은 이쪽 엔드로 떨어지겠네요. 여기는 바로 콜에서 스텝 인을 했을 거고, 스텝 인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스텝 아웃은 어떤 진행하고 있는 서브루틴 안에서 서브루틴을 벗어나는 것을 스텝 아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스텝인과 스텝 아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서브루틴을 만들었고요. 제일 먼저 일단 그 디버그 모드가 동작이 되려면 온라인으로 PLC에 연결이 되거나, 그래서 PLC에 그 디버그 모드가 있는 딥 스위치가 있는 모드, 그 PLC에 한해서 이야기입니다. 아니면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어떤 그 모델이든지 디버깅이 되는데, 시뮬레이션도 일종의 그 가상의 디바이스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디버그를 하려면 시뮬레이션 상태건 아니면 실시간 온라인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건 PLC에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뮬레이터 상태에서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뮬레이터 상태를 켜고요. 컴파일이 돼서 시뮬레이터라는 가상의 디바이스에 이 코딩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 모니터를 통해서 동작을 컨트롤 해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이 디버그의 원이 먼저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것을 설정을 하거나 해제를 할 수 있는 이 부분, 이 컨트롤 5로 돼 있죠. 이 단축키를 가능하면 외워두는 게 주로 이제 이 디버그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하는 게 생산성이 좋습니다. 단축키를 외워두는 게 맞고요. 일단 브레이크를 설정을 한번 제일 먼저 이 부분에다 해볼게요. 자, 컨트롤 5 브레이크를 하나 설정했고요. 다음에 명령에도 하나 설정을 해보죠. 여기다가 명령에다도 컨트롤 5. 그 다음에 어떤 그 서브루틴 안으로 들어와서 조건문이 있고 그 조건문 안쪽의 명령에다 컨트롤 5 하나 해보고요. 그냥 평범한 문장에다도 컨트롤 5에서 브레이크 설정을, 여기는 안 되네요. 예, 여기다가도 컨트롤 5 이렇게 4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디버그 창에 보면 그 목록에 보면 지금 4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어느 스텝인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일단 그 브레이크 포인트 목록 리스트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체를 선택한다든가, 이 전체를 지금 선택이 돼 있고요. 전체를 해제한다든가 전체 해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 확인 누르면은 이 브레이크 포인트로 설정은 됐지만은 일단 이번 이 단계에서는
이 디버그로 이 브레이크를 잡지 않겠다. 브레이크라는 게 일종의 검문소죠. 여기를 통과할 때 스톱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다시 목록으로 들어와서 전체를 선택을 하면 하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로 설정하는 것을 여기는 검문소로 브레이크 포인트로 설정을 활용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버그의 이제 브레이크 조건이라는 부분인데 이건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고 해제하는 부분은 터글이니까 여기 놓고 컨트롤 5를 다시 누르면은 해제가 되고 다시 누르면 설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일단 그래서 디버그를 진행하려면 일단 넌 모드에 있는 상태에서 스톱 모드로 일단 바꾸셔야 됩니다. 스톱 모드로 바로 디버그 모드로 가지는 않고요. 이 스톱 모드로 된 상태에서 바로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디버그 모드를 활성화할 수가 있죠. PLC에 있는 하드적인 PLC를 가지고도 이 스톱 모드하고 넌 모드 그다음에 디버그 모드가 있는 그 딥 스위치가 있는 PLC 한에서만 그 디버그가 될 겁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는 당연히 여기서는 가능하고요. 일단 디버그 모드를 이렇게 눌러서 디버그 모드로 전환을 시켜줘야만이 지금부터 이제 디버그 모드가 가능한데 스톱에서 이제 디버그로 왔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는 리셋이 된 상태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버그의 가장 첫 번째 런 상태죠. 컨트롤 F9로 한번 런을 시켜보겠습니다. 컨트롤 F9 런을 시키면 제일 첫 번째 검문소에서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F9를 누르면 그 다음 포인트로 옮겨갔고요. 계속 여기만 반복하죠. 왜 여기만 반복을 하게 되냐면 일단 이 콜 부분으로 넘어가는 그 루틴이 없거든요. 지금 보니까 콜을 호출할 수 있는 단계도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이 부분이 넘어갈 수 있는 단계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여기다가 이 컨트롤 F5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 콜 부분에 아예 컨트롤 F5를 이렇게 설정해 놓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일단 여기 있는 이 콜 부분이 호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조건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일단 콜 인으로 서브리튼으로 왔죠. 서브리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단계를 하는데 여기서 스텝 아웃을 하려면은 스텝 아웃은 단축키가 없습니다. 도구에서 디버그에서 스텝 아웃 기능을 눌러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으면 바로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못하고 보면은 여기서 2단계에서는 이 뒤쪽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텝 아웃이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스텝 아웃. 자,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 엔드 콜 서브루틴을 지나서 엔드 루틴을 왔다는 얘기고요. CG5000의 디버깅 기능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우리가 이 서브루틴 안으로 이제 들어왔다고 보자고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 있는 조건문이 하나 있잖아요. D0 값이 200보다 클 때 정말로 이게 무브 제로를 해가지고 D0 값에 워드 값이 0으로 무브 되는지 이 과정만 우리는 모니터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실제 여기다 하면 이 조건이 됐을 때만 이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XG5000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매 스캔마다 여기 찍어놓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다 거쳐가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조건절을 만들어 갖고 이 무브 이 부분을 통과하는 부분을 보고 싶을 때 정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여기 디버그에 보면 브레이크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브레이크 조건에 다음 디바이스 변수 D0가 인티저로 봐서 2000이 될 때 일단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라 라고 이렇게 한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좀 정말로 2000이 될 때 스톱을 하는지 디버그의 목록을 일단 전체 해제를 하고 브레이크 포인트가 해제된 건 아닙니다. 일단 대상에서 일단은 지워놓고요. 전체를 컨트롤 F9를 눌러서
돌려서 2000이 되는 순간, 자, 보세요. 2000이 되는 순간에 지금 PLC가 디버그 운전 중 설정된 변수 브레이크에 디버그를 정지했습니다. 이 D0 값이 2000이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2000이 됐을 때 일단 정지를 했으면 여기서 다시 디버그를 브레이크 목록에서 일단 전체를 선택을 해서 디버그 상태를 만들고 일단 여기서 스톱을 했다는 것까지는 2000이 됐다는 데서 시스템을 정지는 시켜놨어요. 그죠? 이 단계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서브루틴의 기능이 이 서브루틴이 여기 이제 원 스캔일 때마다 한 번씩 교대로 이 서브루틴을 테스트라는 서브루틴을 콜하게 돼 있죠. 그럴 때마다 add 1이라는 값을 해서 자기 자신한테 더한 값을 가지고 나누기 2를 해가지고 D2에다 무브를 하면 나누기 해서 D3가 나머지 값이 되죠. D3가 이 나머지 값이 0이냐 1이냐 이걸 이제 검증해 보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 D3 값이 0이면은 PLA 1이면 홀수이면 이런 뜻이죠. 짝수, 홀수 이걸 구별하는 방법이고요. 홀수인 경우 나머지가 1이 남으면 홀수가 되겠죠. 그럴 때는 PLB를 점등해라 이런 루틴일 때 정말로 그렇게 동작하는 일을 하나하나 이제 보고 싶다면 여기서 컨트롤 9를 눌러서 지금 현재 값이 4죠. 4니까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F9를 눌러서 건너뛰어 버렸는데 이걸 스텝으로 다 보게 하려면 이게 안으로 들어왔죠. 여기서 F8을 눌러서 각 단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D0, D3 값이 1이 됐다는 걸 확인했고요. PL4가 점등이 됐고 이건 1이니까 빠져나와서 PLB는 점등이 안 되고 PLB가 점등이 되죠. 1이니까. 그 다음에 리턴을 와서 저기 메인 루틴에 엔드로 와서 다시 온 스캔을 맨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다시 F9를 눌러서 다음 단계로 와서 콜 아마 안 되겠죠. 콜이 안 되고 다시 두 번째 다시 무브 안 되고 콜 지금은 콜 루틴으로 F9를 누르게 되면 콜 루틴으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무브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텝으로 보기 위해서는 F7을 F7인 F8을 눌러가지고 모든 스텝을 다 점검해 보는. 그 다음에 리턴 값이 들어왔고요. 다시 엔드 값이 들어와서 맨 위로 올라갔을 거고 F9를 눌러서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는 쪽으로 건너뛰는 이런 방법이 로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럴 때 디바이스 모니터까지 띄워놓고 D0에 두 번째 값이 3이고 나머지 D3 값이 0인지 1인지 이 값을 모니터링 해보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디버그에서 브레이크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아까 하는 방법을 간단 소개시켜 드렸는데 디바이스 D0 값이 인티저로 계산했을 때 값이 이 값을 2000이 될 때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주라. 이런 식으로도 조건제를 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원래 의도는 여기서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는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이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XG5000이 그런 기능이 되지 않는 게 지금 불편한 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크거나 작거나도 안 되고 같은 경우에 그래서 200보다 큰 경우 아니 200인 경우에 딱 한번 전체 시스템을 스톱을 시키는 그런 경우를 잡는 정도밖에 이 조건절이 디버그 조건절이 되지 않는다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디버깅의 과정을 한번 심플하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좀 더 실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그 좀 복잡한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건지 디버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건지 하는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머리가 식힌다고
만든 영상인데 아마 머리가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는데 릴렉스 하시라는 의미로 뭐 이런 팁도 있다고 한번 알려드린 거고요. 시험이 잘 끝나시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이미 그 시험에서 봤던 문제에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 스스로 이게 디버깅 해보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준비하시는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